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데요. 제4주제 제장명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 교수님이 발표하실 주제는 임진왜란 시기 온양방시 인물들의 구국 활동입니다. 우리 제장명 교수님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고 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 소장으로 국내 이순신 연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저서로는 이순신의 파워인맥, 이순신 백의종군 등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오늘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신 나간군수 방덕룡 장군과 이순신 장군과 7년 전쟁을 함께하신 군관부장 방응원 장군, 또 일본군 선멸에 앞장서셨던 목포만호 방수경 장군, 그리고 옥포만호 방승경 장군 등 임진왜란에서 맹활약하신 온양방시 인물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장명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임진왜란 시기에 온양방시 인물들의 구국 활동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앞에 말씀해 주다시피 방덕룡, 방응원, 방승경, 방수경의 활동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때 이제 온양방시 인물들도 많은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진왜란 세 가지 공신 중에 전공신은 없더라도 원전공신에 32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요 네 분에 대해서 방덕룡부터 방수경까지 네 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연구를 하게 된 것은 물론 주최 측에서 요구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수군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이순신과 관계를 맺은 그런 분들을 위주로 뽑았습니다. 물론 자료도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발견하기 어렵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먼저 방덕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웬만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노량해전 때 나간 군수로 참전해가지고 전사한 분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만 유일하게 전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나간전이라고 조선 후기에 성형이라는 분이 쓴 영경제 전집에 박나간전이 이제 짤막하게나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 논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반면에 이제 방덕룡에 대해서 다른 기록이 또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봤는데, 그 제주도에 이제 정의행감을 임진왜란 초기부터 3년 동안 지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상반됩니다. 방나간전에는 방덕룡이 원균 휘하에서 바로 근무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의행감으로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상반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요 방나간전을 위주로 진행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응원 같은 경우는 임난 초기부터 이제 이순신 군관으로 활동한 내용이 난중일기에 간헐적으로 이제 보이고, 그런데 방승경과 방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난중일기에 일부 잠깐 보이지만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은 그 당시 이제 전황과 연계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무래도 이순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행적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양방시의 중시조는 이제 온수군 방운입니다. 앞에 선행연구에서 다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가계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방덕룡의 자는 운보 또는 낙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보는 그 무가 방목에는 운보로 되어 있고 방나간전에는 낙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정하기가 애매해서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언급했는데요. 1561년생입니다. 정조부는 방윤, 조부는 방호이라고 앞에 이제 선행연구 말씀드렸고, 부친은 이제 방언침이라는 분이고, 중시조로부터 22세서입니다. 28살 때 무자년 식년시에 응시해가지고, 병가 16위로 무가에 급제합니다. 그 당시 무가 동기로는 이제 그 당시 임진왜란 때 활동한 분 중에서 뭐 민정봉이라든지 이찬종이라든지 민종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방응은은 이제 1553년생입니다. 부친은 이제 진위 장군을 지낸 방타열이고요. 중시적으로부터 23세 선으로 나옵니다. 31살 때인 1583년에 개미 별시무가에 응시해서 500명 합격자 중에서 을과 13위, 전체 14등 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무가 동기를 보면은 이제 경상 좌수사였던 이수일, 뭐 보성군수 안원구, 거북선 군관 아대용, 뭐 여러 이제 그 배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요. 여기 방언의 그 무가 방목에 보면 또 방승경, 나중에 나오는 방승경의 동생 방유경도 이제 같은 무가 동기로 나옵니다. 그다음 방승경은 이제 1547년생으로 내분적인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부친은 이제 통원대부인 방윤지였고요. 26살 때인 1572년도에 임신 별시무가에 병과 부의로 합격을 했습니다. 무가 동기로는 이제 조방장 배영립이라든지 울산 군수 이연암, 진주 목사 서예원 이런 분들이 이제 동기고요. 마지막으로 방수경은 이제 1548년생입니다. 부친은 이제 어모 장군 방윤행이고 36살 때 1583년도에 개미 알성시에 급제를 해서 병과 60위로 합격을 했습니다. 무가 동기로는 옥포 만호 이담, 순천 부사 우치적, 충청우 원유남 등이 있습니다. 표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방성경과 방수경의 이 부친님 이 방윤지와 방윤행은 형제지간이고 이들 정조부는 방윤입니다. 따라서 방성경과 방수경은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이가 가장 많은 인물은 방성경이고 그다음 방수경, 방흥은 방등용이고 그 방성경이 가장 먼저 무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11년 후에 방수경과 방흥원이 이제 그 무관 생활을 하고 그로부터 5년 후에 방등용이 무관으로 출사를 합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이제 그 활동상이 드러난 인물은 이제 방등용과 방흥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등용하고 원균훈과 이제 인연을 맺은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소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이 방등용이 이렇게 이제 그 이순신 휘하로 가려고 하는데 원균이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균이 먼저 그 사자를 보내서 이제 방등용을 맞이해서 함께 근무하게 됐다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방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난중일기에 보면은 임진왜란 발발 4일 전, 그러니까 임진년 4월 9일에 방흥원이 방비처에 도착했다 하는 공문을 작성해서 보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방흥원은 이순신의 군관으로서 이제 계속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근데 방흥원은 주 거주지가 그 온양이고 그 이순신이 살던 아산과 인접해 있습니다. 부인 방씨와도 같은 방씨고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을 이렇게 성격도 좋은 이제 그런 사람을 이렇게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다음 방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난중일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을미년 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옥포의 새 만호로는 이제 계사년 4월경에 부임합니다. 옥포 만호 이울룡의 후임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을미년 2월에 이제 떠나는 그런 내용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공신에 어디에도 명단이 없어요. 그래서 서군에서 그 활동하기 전에 동향을 확인이 어려운데 겨우 그 제주 판관으로 오래전에 근무한 그런 기록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방수경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초기에는 서군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난중일기에 등장한 시기는 병신년 1596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호성 원정공신의 1등으로 이제 그 녹훈됐기 때문에 임진왜란 초기에 선조를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일단 방흥원의 활동을 보면은 임진왜란 초기에 이제 이순신이 군관으로 활동했는데 그 1차 출전부터 2차 출전까지는 그 명단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3차 출전과 4차 출전은 특히 한산대전과 부산포전 때는 많은 병력이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정확한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는 참가하지 않았을까. 특히 마지막 그 제4차 출전 부산포전 때는 모든 가용 전력이 다 동원됐기 때문에 이때 이제 방흥원은 이제 같이 참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참전하지 않았더라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장 또는 대장 등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극복하는데 직간접적인 그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등용의 활동은 이제 경상우수군의 역할이기 때문에 경상우수군의 활동이 이제 결국은 전라자수군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전에 참여를 했는데 특히 2차 출전 때 사천 전투에서 전과를 거뒀다 이런 기록이 이제 방낙원전에 나옵니다. 예, 다음 강화회담기에 이제 내용 보면은 저는 이제 강화회담기를 웅포해전 전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양성 탈환을 계기로 이제 반격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강화회담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웅포해전이 이제 벌어지는데 평양성 탈환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일본 군대를 쫓겨가니까 그것을 남쪽 바다에서 물리쳐서 복수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이순신에게 내리니까 이순신은 이제 전라 좌우도 수군과 경상 우수군을 이제 서로 연합을 해서 출전해서 웅천 앞바다에서 전투를 합니다. 근데 방낙안전에 보니까 이게 이제 방등용이 여기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총 7차례 전투를 했는데 2월 18일과 2월 22일 두 번의 이제 전과가 있습니다. 2월 18일에는 저기 이제 거제도에서 출항해가지고 웅포가 지금 현재 경남 창원시 진해에 있는 웅포입니다. 웅포 앞바다에 도착했는데 일본 군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유인을 해가지고 유인을 해서 이제 매복했다가 석계가 이제 전과를 거두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그다음에 2월 22일은 그야말로 이제 이제 상륙 작전을 펼쳐가지고 특공선단을 그 사이를 보내서 전과를 거두는 그런 행태입니다. 방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웅포해전이 끝난 후 1593년 4월경에 오포만호 이울룡이 웅천 행감으로 가니까 이제 그 후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1593년 4월부터 1595년 3월 이전까지인데 요때는 이제 오포만호는 원균 휘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상이 참 확인이 안 돼서 내용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흥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 좌수영 본영과 경상도에 있는 수군 결진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순신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계사년 5월 하순에 이제 이순신의 어머니 일가들이 다, 가족들이 다 전라 좌수영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오는데 어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집안 인물들과 함께 항상 행동하면서 이순신 측근에서 이순신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사년 8월부터 삼도 수군 통제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를 본직으로 해서 통제사를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 당시 일본군이 이제 거제도 쪽에 이쪽으로 한 800여 척이 이렇게 운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견내량 쪽을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산도에 주둔하면서 이제 견내량을 봉쇄하는 그런 작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전력으로는 힘들다. 지금 현재 전력이 총 전선이 120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두 배, 한 250척 정도로 늘리면은 우리가 일본군과 어디서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조정에 보고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는 데가 전라도 관찰사하고 충청도 관찰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수군만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느냐, 육군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자원들을 육군으로 막 전독시키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게 이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충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도에 이제 그런 전선을 건조하는 그런 성과가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순신이 방어원을 보내가지고 충청 수영에 가서 그걸 감독하는 그런 역할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어원은 충청도 원양 출신이다 보니까 충청 수영에 가서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걸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 회담기에도 이제 간헐적으로 헤어진이 벌어졌는데 이 두 번째 당항포회전이 벌어집니다. 당항포회전이 이제 임진년에도 한번 벌어졌고 이때 또 두 번째 벌어졌다 해서 2차 당항포회전인데 이때는 이제 여기 그림에도 보다시피 요 당항포 입구 부근에 적선이 한 30여 척이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일본 이제
통제사 이순신이 각 도에서 30척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특공 선단을 꾸려서 직접 전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척은 여기 견내랑 봉사하고, 나머지 50척은 또 오른쪽에 진해만을 봉사하는 이런 형태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요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때 이제 방등용, 방흥은, 방성경의 활동을 보면은 이제 특공선단의 전투 편제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다만 이제 방등용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정가 고성 전투에서 외적 70급을 참수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균하고 같이 뭐 참전한 걸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방어원도 그렇고 이제 방성경도 이런 요 차단 작전을 하는데 이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나간전에 의하면 이제 원균이 을미년 2월에 이제 충청 병사로 이제 전보되니까 따라서 간 걸로 나타납니다. 그다음 방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을미년 2월 29일에 옥포 만호에서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는 시점까지 수군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성경의 최종 품직은 통운대보인데요. 임진왜란 3원정공신 아무데도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진왜란 때 전공보다는 종전 후에 활동이 많아서 이렇게 진급이 잘 된 걸로 보아집니다. 방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병신년 3월 1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는 뭐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벌을 받는 길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 이순신과 함께 뭐 활도 쏘고 술도 마시고 또 활도 계속 쏘고 망걸레에 참석하고 해서 이순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유재란기의 활동을 보면은 정유재는 초기에는 이제 통제사가 교체가 됩니다. 선조가 이제 일본군 선발대의 부산 상륙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이순신을 파직 조치하고 후임 통제사로 전라병사 원균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은 투옥된 후에 사형의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권율 휘하에서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요 시기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벌였던 해전들이 몇 차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안골포와 가덕도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제 6월 19일에 전투를 벌여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요 안골포 및 가덕도 해전에 이제 방등용이 이제 뭐 전과를 거뒀다는 그런 기록이 박나간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때 선조실록에는 또 문천의 한경남도에 있던 문천의 새 군수로 방등용이 임명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에 수령도 근무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가지고 요 부분을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칠천량 해전에서 이제 참전을 해서 우리 수군이 이제 크게 패한 해전이 칠천량 해전인데, 요때 이제 방등용도 참전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목포 만호 방수경도 참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박나간전에 보면은 이제 방등용도 이제 거의 죽을 뻔하다가 포위를 내냈다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칠천량 해전 이후에 방등용은 통제사 이순신의 휘하로 들어가서 나간 군수가 되고, 방흥은 같은 경우는 도원수 권율 진영에서 군관으로 활동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칠천량 해전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포 만호 방수경은 칠천량 해전에 참전한 후에 이렇게 탈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칠천량 해전 직후에 일단 이순신은 아직 통제사 임명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원수 권율이 수군 현황을 좀 파악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할 때, 그때 방흥원과 함께 이렇게 이순신이 수군을 정비하는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3일 날 실제 다시 통제사로 임명된 이후에 방흥원 등 9명의 군관들과 함께 이 전라도를 서진해가면서 이제 수군을 정비합니다. 특히 병력을 확충하고 전선을 또 수습하고 또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방흥원의 활동이 가장 빛나는 시기가 요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가장 어려울 때 작은 인원으로 열세한 아주 남은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순신과 함께 힘겨운 노력을 해서 이제 명량해전까지 이제 수군을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보면은 이제 군관들에게 뭐 장전 편전을 전 나르도록 했고, 또 창고도 군관들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명량해전 직전까지 군비 체계를
정비하는데 성과를 거둡니다. 이때 방어원이 아주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량해전 때 이제 참전한 걸 보면은 이제 방어원을 비롯한 이순신 군관들도 참전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난중일기 보면은 정유년 9월 16일에 보면 내가 탐배의 군관들도 빗발치듯 의지를 쏘아대어 적던 두척을 남김없이 모두 선멸하겠다 됐죠. 여기 그림에 보면 맨 위에 맨 앞에 이순신 기함이 앞에서 딱 서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방어원도 같이 타가지고 선봉에서 이제 역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명량해전은 승리를 거뒀고요. 근데 이제 방수경 같은 경우는 명량해전 참전 여부를 봤을 때, 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명량해전에서 전라 우수사의 전선은 후방에서 관망하는 형태고, 이 명량해전에서 이제 그 공을 세웠더라면, 이게 정유년 10월 달에 요 거무랑이 와서, 붙잡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목포 만호 방수경을 잡으러 온 이유는 아무래도 칠천량 해전 때 직속 상관 우수사 이혁기가 전사를 했기 때문에 차상급 지휘관에 대한 문책을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명량해전에 참가한 이제 그 장졸들에 대해서 이제 조정의 포상이 이루어지는데 목포 만호 방수경은 명량해전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안 했냐면은 이제 주장 이혁기가 전사함으로써 그 전라 우수군 희하들은 다 그냥 흩어져 가지고 이순신을 따라갈 어떤 여건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명량해전 이후부터 이제 조선 수군은 본격적으로 수군 재건 활동합니다. 처음 명량해전 끝난 후에 고운산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고화도에서 한 106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무술년 2월달에 고검도로 가서 수군 재건을 계속하고 무술년 초기에 이제 명나라군이 와서 조명연합작전을 하게 됩니다. 방등용의 이제 활동이 여기에 가장 빛나는데 무술년 초기에 방등용이 나간 군수로 이제 제수됩니다. 그래서 나간 군수라는 것은 전라 자승군의 10개 관포 중에서 임진왜란 초기에 아주 그 승리의 큰 주역 중에 하나로 활동을 한 그런 중요한 보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등용은 요게 그 선조실록에 보면은 이렇게 중국 장수 이천총과 함께 이제 적을 공격해서 공을 세웠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 이후에 이제 소위 그 조명연합군의 대일본군 공격 작전은 사로 병진 작전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 길로 나눠서 외성을 쌓고 남쪽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을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하는데 오른쪽부터 동로군, 중로군, 서로군, 바닷길, 수로군 네 군데인데 그 서로군과 수로군이 이제 공격 목표를 삼은 곳이 바로 순천 예교성입니다. 그 순천 예교성에 대해서 이제 수군들이 공격을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방동영이 구해서 풀려날 수 있다 하고 방 나간 전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모래밭에 얽힌 군사들은 주로 맹군이 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맹군을 우리 수군이 구하는 상황이 정설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활동을 했다. 예. 마지막 이제 노량해전입니다. 노량해전 때 이제 그 방등용도 적의 수급 70급을 참역을 했지만은 10군데의 창상을 입었다. 이렇게 방나간절 나오고 이순신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죽을 각오를 하고 유품을 다 집안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이 방등용의 결사항전하는 모습을 이영석이 같은 임진전란사에 보면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게 기록이 정확하게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그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관음포 입구 부분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예. 그래서 노량해전이 끝난 후에 방등용의 죽음에 대해서 좌의정 이덕형이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배 300여 척과 이렇게 싸워서 그 결과 통제사 이순신과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나강군수 방등용, 흥량행감 고덕장 등 10여 명이 탄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방등용의 이름이 이제 그야말로 노량해전 때 열심히 싸우다 전사한 장수 중의 한 분으로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방응원은 어떻게 했느냐? 방응원은 이순신 군관으로 노량해전에 적극 참전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선모 원종공신 노건에 보면 그 직책이 부정으로 기록됩니다. 부정은 이렇게 종삼품의 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명량해전 때 전공을 세운 장수들과 함께 진급한 직위로 추정되는데 그럼 방언이 이때 노량해전 때 전사했느냐? 이 부분은 전사했다고 보지만은
이 자료를 확인이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목포반호 이제 방수경의 동향을 보면은 그 목포반호 방수경은 호성 원전공시 명단을 보면 판관 방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는 판관이고 그래서 임진왜란 초기에 선조를 호종하는 임무에서 공을 세운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25분이 됐지만은 종을 안 치셨죠? 예, 그래서 마지막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주제 발표가 끝났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